안녕하세요. 황순이의 대학 가는 얘기 황순이입니다. 오늘은 수능 끝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능 끝나고 수고했다는 얘기와 몇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수능 끝난 학생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과가 어쨌든 여태껏 해온 게 얼마였든지 간에 공부라는 과정은 참 외로운 과정이거든요. 옆에서 도와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건 결국에는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싸움들을 오랫동안 해왔을 겁니다. 저는 그 과정이 되게 외로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같이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질적으로 내가 결국에 내 자신을 계속 성장시켜내야 되는 거, 내 자신을 계속 밀어넣어야 되는 과정, 그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꾸준하게 해왔던 것,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서 내 힘으로, 온전히 내 힘으로 그것을 털어내야 됐던 것, 그게 되게 외로운 과정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이 내가 수고했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나 이런 말을 절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만큼 고생이 많으셨고요. 일단은 이게 되게 지금 수능 끝난 시점이 되게 귀한 시간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보통 이제 본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학생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더 일반적으로 많거든요. 그 학생들은 내가 지금 놀 자격이 있는가? 내가 고생했다고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지금 맛있는 거 먹고, 늦게까지 자고, 재밌는 거 보고 놀러 다닐 그 부모님한테 놀러 가겠다고 용돈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런 이제 자주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일단은 첫 번째는 자격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외로운 과정을 해냈다는 그 과정 자체에서의 자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설령 자격이 없더라도 지금 이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왜냐면 수능 끝나고 대학 가기 전까지가 11월, 12월, 1월, 한 2월 해서 3개월 좀 넘게 있잖아요. 그 시간이 이제 그런 시간이 또 인생에서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재수를 하게 되더라도 재수 결심하기 직전까지 한두 달 시간이 있잖아요. 조금 더 빠르게 결심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재수를 하고 나서도 수능 끝나면 또 시간이 있죠. 그 시간 되게 귀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대학 가면 방학 많다고 여유로운 게 아니에요. 방학 되면 또 노느라 바쁘고 놀 게 이제 많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노느라 바쁘고 또 방학 때면 놀지만 않습니다. 또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고 대활동하느라 바쁘고 자격증 하느라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또 방학 때 계절학기 듣는 학생도 많고 요즘 복수 전공한다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취업하더라도 취업 대기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길게 쉬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취업하고 나서 바로 일을 하는 그 텀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고생했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 놀 수 있는 시간, 정말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쓰길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권장드리는 거는 없어요. 일반화해서 권장드리는 건 없는데, 다만,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권장드리는 거는, 일단 고등학교 친구라는 존재가 저는 되게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도 분명 관계 형성을 할 수 있지만, 정말 같은 교복을 입고서, 같은 어떤 상황에 놓여서, 이제 성장기에 많은 것들을 공유한 그 고등학교 친구가 정말 평생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친구가 제일 지금 오래 가고 있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옛날에 이제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친구가 진짜 찐 친구다라고 말했던 것이 공감이 많이 돼요.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럴 거예요.
물론 이제 대학 가서도 그런 친구들 만날 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좀 귀한 시간을 보냈으면 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좀 놀러도 가고 그냥 같이 뭐 이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많이 해보시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친구가 잘 되고 내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좀 내가 이 친구를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는데도 질투심이 나고 뭔가 시기심이 들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20살 때 20살을 앞두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대한민국 학생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설령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친구는 친구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런 마음이 나중에 녹아내리는 시점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만약에 나의 성공을 진정으로 축하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진짜 그건 고등학교 생활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 외의 생활이 성공하지 않은 건 아닌데 만약에 정말 내가 지금 수능 잘 보고 대학 잘 가고 이런 것들을 축하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평생 두고 앞으로 잘 해주세요. 그래서 친구들과 좀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고요. 꼭 생산적인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넷플릭스를 보든 디즈니 플러스를 보든 그냥 타임킬링 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무엇이든지 간에 했으면 좋겠다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뭐 공부를 굳이 예를 들자면 이제 한국사 같은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많이 까먹잖아요. 뭐 한국사 자격증을 따둘 수도 있고 한국사 자격증은 대학생들 거의 다 따는 거의 운전면허급 자격증이거든요. 그런 거 미리 좀 따두면 좋을 것 같고 뭐 운전면허도 사실 나중에 되면 그 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기가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 같은 것도 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공대를 진학하거나 자연과학 계열 쪽을 진학하는데 뭐 미적분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미적분 공부를 해두는 것도 의미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계열과 좀 다르게 사탐, 과탐 선택 과목이 좀 다른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좀 공부를 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은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꼭 생산적인 거를 하라라고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이 귀한 시간을 무엇이든지 간에 했으면 좋겠다. 내가 놀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귀한 시간을 알차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친구들과 같이 많이 논의해 보시고 이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많은 의견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언니들, 오빠들, 형들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들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능 끝나고서 저도 이제 수능 감독을 가고서 마침 제가 2교시 수학을 안 들어갔어요. 제가 수학 교사인데 수학 시험지를 수능 딱 끝나고 핸드폰 돌려받자마자 딱 켜가지고 수능 기출문제 검색해서 수학 시험을 딱 봤는데 보면서 너무 아쉬웠어요. 내가 이것까지 더 애들한테 알려줬어야 되는데 지금 2022 수능이 좀 어렵게 나왔다고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나온 거 애들 대비를 시켜줬어야 됐는데 하면서 지금 일주일째 너무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 더 잘하면 되지 라고 저한테 위로를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재수를 앞두고 있는 것처럼 내년에 더 잘하면 되지 이랬는데 저도 되게 아쉬웠습니다. 아이들한테 조금 더 해주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 그런 게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도 이제 시험장에서 본인 실력을 다 꺼내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과정상에서 내가 진심으로 좀 최선을 다하는 게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아쉬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서 너무 미안한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좌절하는 채로 있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뻔뻔해라 뭐 이런 건 아닌데 미안한 감정에 너무 압도돼서 이렇게 너무 주눅 들어있고 자존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수능을 못 봤다고 해서 아유 이놈 뭐 이런 거라기보단 그냥 아쉬운 거죠. 걔한테 서운하거나 화나거나 뭐 그런 감정은 없습니다. 그냥 아쉬울 뿐이죠. 학생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같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고요.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좀 학생들이 많이 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는데
이제 재수나 반수를 결심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재수나 반수 결심을 하는 학생들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재수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해요. 진짜 하고 싶은데 엄마가 하지 말래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A학과를 가고 싶은데 엄마가 B학과로 가래요. A학과는 뭐 밥 먹기 힘들고 뭐 인기 없는 과라고. 제가 볼 땐 A학과를 가고 싶고 저는 A학과를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부모님과 입시에 있어서 부모님과 의견이 다른 상황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 인생은 본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부모님과 긴밀한 얘기가 돼야 되는 것도 맞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본질적으로 인생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과 입시나 뭐 인생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의견이 다를 때, 근데 그 다른 게 내가 그냥 무지의 상태에서 부모님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런 의견이 있는데 부모님과 그것이 충돌되는 경우.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환경적 제약에 너무 또 나는 하고 싶은데 공부할 환경이 안 돼. 부모님이 안 도와줘. 날 응원해주지 않아. 하면서 좌절하는 게 인생에서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나를 위해서 세팅된 인생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설령 입시에서 부모님이 지지해 주더라도 나중에 다른 어떤 인생 문제에 있어서 다른 충돌이 분명히 발생하게 돼요. 누군가, 그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 또한 인생에서 중요한 과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쳐가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의지가 있고, 이런 뜻이 있고, 이런 생각과 계획이 있으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설득적으로 말하는 것도 인생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해주는 일이 아니고 환경이 맞춰져 있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얻어내는 게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부모님도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학생들 지지를 오랫동안 해왔고 믿고 의지해왔는데 어쨌든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한 모습에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부모님도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이 있고 얘가 또 한 번 더 한다고 했을 때 내 자식이지만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하게 놔두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걱정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처음 키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실망감이나 걱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왜 우리 부모님 나 믿지도 않고 실망만 하고 지지해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도 사람이고 그런 마음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부모님들께 염려스러운 부분이 투자라는 표현을 학생들에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부모님들께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모님들은 투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뭐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학교 생활 학용품에 문제집 사주고 이런 거 돈 아끼지 않고 도와줬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지속되는 투자가 또 이런 투자를 똑같이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더 강력한 의지와 계획, 뜻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냥 부모님이 그냥 계속 지지해 줄 것을 마냥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의지와 계획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득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설득했으면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더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수능 끝났을 때 본인의 어떤 자격, 내가 놀 자격이 있는가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간 많이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의 뜻을 많이 고민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 때는 공부하느라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고민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많이 이제 20살 전에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대학 가기 전에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는 가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입시 얘기로 넘어가면 일단 첫 번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특히 이제 수시, 논술, 면접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그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논술과 면접으로 잘 되는 케이스들이 많죠. 당연히 수시로 뽑는 인원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수능이라는 거대한 게 끝나서 이게 마음이 너무 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면접이나 논술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논술 경쟁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해보시고, 특히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들은 그 최저를 통과했을 경우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실질 경쟁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마지막에 열심히 해서 논술로, 면접으로 좋은 기회를 얻는 학생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혹시 간당간당 하더라도 논술이나 면접을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전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에도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 말은 인생에서 분명히 교훈으로 또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자, 논술 가이드북, 올해 그 대학에서 치루어졌던 모의 논술, 이런 것들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뭐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 학원 자료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그 대학이 제시하고 있던 출제 기준과 채점 기준, 뭐 출제 방향, 그리고 유형들이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대학의 논술 가이드북을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해서 뭐 이제 논술 문제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들을 대학들이 다 내고 있는데,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자료도 같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원 자료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이제 그 대학이 제시하는 논술 가이드북을 꼭 참조하시고, 논술 특강을 이제 올려놓는 대학들도 있어요. 연세대 같은 경우 논술 특강이 입학처에 올라와 있고, 유튜브에도 논술 관련된 어떤 얘기들을 많이 올리는, 그러니까 오피셜한, 그러니까 뭐 건국대 입학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피셜한 이제 유튜브 계정들이 요즘 다 있거든요. 그런 데서 논술 관련된 안내나 특강이 있는 거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제가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브에서 좀 다른 이제 영상에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참조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정시도 꽤 이제 중요하거든요. 뭐가 중요하냐?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게 선이 있어서 뭐 선대로 간다고는 하지만 A를 쓰냐 B를 쓰냐가 분명히 영향을 강하게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능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뭐 수학 반영이 35%인 대학, 뭐 국어 반영이 20%인 대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반영 비율을 잘 보셔야겠고, 그 다음 영어 등급별 점수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그 다음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가, 100분위 1을 반영하는가. 왜냐면 내가 표점에 유리할 수도 있고 100분위에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탐구 반영 과목이 한 과목인가, 뭐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뭐 수학, 뭐 미적분에게 가산점을 주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해야겠습니다. 과거 경쟁률도 살펴보셔야 되고, 수시 2월도 살펴봐야겠죠. 이 정원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점수만 보고 그냥 띡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입학 설명회에 참여를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정식 컨설팅이라고 해서 꼭 사교육에 의존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이제 의미 있는 거는 그 대학의 입학처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장드려요. 입학처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당연히 우리 학교에 들어올 학생들이 입학 상담을 원하는데 입학 상담을 해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1대1 상담, 이제 코로나라서 오프라인 상담이 많이 제약이 있긴 할 텐데, 그래도
온라인 상담이든 오프라인이든 상담이든 어쨌든 상담은 분명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면대면 1대1로 상담하는 프로그램은 보통 선착순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해당 대학이 정시 상담을 언제 여는지 잘 기다렸다가 정시 상담 신청을 잘 하셔서 꼭 1대1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고, 최소한 전화 상담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시나 뭐 입학사정관 과 통화를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코멘트를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과거 점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정도 점수면 이 학과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웬만하면 합격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꽤 노골적으로 알려주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정시 상담은 해당 대학 입학처와 꼭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입학 설명회도 다녀보시고, 네, 정시, 그 해당 대학 입학처도 이제 꼭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 교육청에서 이제 각 학교급 교사들한테 이제 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든요. 그 정시 상담 프로그램을 이제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도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꼭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재수를 했더라도 되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 철면피 깔고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시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어차피 뭐 진학사든 뭐 어디든 뭐 학교 프로그램이든 교육청 프로그램이든 어디 뭐 컨설팅이든지 간에 정시가 내 점수를 넣으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약간의 차이들이 다 있어요. 그 프로그램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돌려보고 이게 공통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같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비슷한 수준에서 비슷한 범위에서 공통적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은 3-4개의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는 신뢰도가 되게 높겠죠. 그런 식으로 좀 신뢰도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도움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시 관련해서 또 정시에서도 뭐 면접이 있는 일부 대학들이 있거나 아니면 국수영탐 4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3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 뭐 특정 영역을 높게 반영하는 대학들, 뭐 이런 대학들, 특이한 대학들이 있으니까 내 점수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내가 망했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지 마시고 본인에게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찾아보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난 재수할 거야 하고 뭐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나다군 3장의 카드를 그냥 우주로 다 던져버리는 건 전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점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그 대학 점수에 맞게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연끌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이런 식으로 설정되는구나. 그 전략적인 지원을 했던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 해에도 그 원리를 좀 잘 알고 지원을 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반영 비율, 뭐 영어 등급 반영 방법, 뭐 표점이냐, 100분이냐, 뭐 탐구가 한 과목이냐, 뭐 여러 가지 되게 고려할 게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필터를 하다 보면 대학들이 추려지거든요. 근데 모든 조건에 나한테 최적화된 대학이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가능한 한 나한테 유리한 조건들이 많은 대학들을 찾는 연습이 한 번쯤은 있으면 재수를 하시더라도 그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3장 중에 적어도 1장 정도는 나름 의미 있는 상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 우주로 다 던지지 마시고 1장 정도는 조금 의미 있는 상향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상 수능 끝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마쳤고요. 혹시 일단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 꼭 해주고 싶고, 본인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너무 논하면서 자존감 너무 떨어뜨리는 시간을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빨리 회복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남은 입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황순이의 대학 가는 얘기였습니다. 안녕.